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시온과 책 떠먹여주는 여자 윤희가 만났습니다. 일명 온리유 프로젝트. 우리 시온님이 정말 너그럽게도 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는 천사. 처음 시도해보는데 좋게 봐주신다면 자주 콜라보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저는 따스한 시온님의 목소리를 참 좋아하니까요. 알퐁스 도대의 별 시작합니다. 루이브롱 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 나는 라블이라는 개 한 마리와 양들을 데리고 몇 주일씩이나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냈다. 가끔 몽드 류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캐러 그곳을 지나거나 피에몬 근처에 사는 숲 굽는 남자들의 시커먼 얼굴을 보는 일은 있었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말도 별로 없고 말하는 것에 별 흥미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련마을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사의 어두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보름에 한 번 식량을 싣고 비탈진 언덕을 올라오는 농장의 노새 방울소리가 울려 퍼질 때나 귀여운 꼬마 미아로의 명랑하고 씩씩한 얼굴하며 나이 지긋한 노라드 아주머니의 갈색 모자가 언덕 위로 조금씩 보일 때에는 정말 반가웠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누가 세례를 받고 누가 결혼했는지 아는 이런저런 소식을 듣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소식은 주인집 딸인 마을에서 제일 예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가난한 양치기인 네가 그런 것은 알아서 무엇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까지 내가 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노라고. 그러던 어느 일요일, 기다리고 있던 2주일치의 식량이 아주 늦게 도착한 일이 있었다. 아침 나절에는 미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심때가 되자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이 날씨가 나빠 노새를 몰고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3시경, 하늘은 씻은 듯이 맑게 개고 촉촉하게 젖은 숲이 햇빛에 빛나고 있을 때 나뭇잎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불어난 계곡의 시냇물 소리 사이로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맑고 경쾌한 소리였다. 그런데 노새를 몰고 온 사람은 꼬마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바로 아가씨,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아가씨는 비겐 오후 산속의 상큼한 기운을 머금고 두 볼이 발갛게 물든 채 등나무 바구니 사이에 똑바로 걸터 앉아 있었다. 미아로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 식구들이 있는 집으로 갔다며 아름다운 나의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며 말했다. 그리고 도중에 길을 잃어 늦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러나 꽃 모양으로 된 리본과 레이스 달린 예쁜 치마를 보니 덤불 속에서 길을 잃어 헤맸다기보다는 숲속 어딘가에서 춤이라도 추고 온 것처럼 보였다. 아, 사랑스러운 아가씨. 그녀는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아가씨는 한 번도 하인들에게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그런 아가씨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어찌 넋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아가씨는 내 방을 보고 싶어 했다. 내 잠자리며 집 위에 양모피를 깔아놓은 마루,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비옷, 지팡이,
총등을 보며 무척 즐거워했다. 이 모든 것이 아가씨에겐 신기하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어머, 여기에서 혼자 산단 말이야? 항상 혼자일 텐데 얼마나 심심할까. 주로 뭘 하며 지내? 무슨 생각을 해? 나는 당신 생각을 한답니다, 아가씨. 라고 대답하고 싶었다. 사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거짓은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아가씨는 그것을 눈치챘는지 일부러 짓궂은 농담을 던지고는 당황해하는 내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여자친구는 가끔 찾아오니? 아마도 황금빛 염소이거나 아니면 산봉우리에서 뛰노는 예쁜 에스테릴 요정을 닮았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아가씨야말로 목을 뒤로 젖히며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이나 갑자기 나타나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영락없는 에스테릴 요정이었다. 그럼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이렇게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떠났다. 경사진 오솔길 끝으로 아가씨의 모습이 사라지자 노새의 발굽에 차여 굴러가는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마치 내 가슴 위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하염없이 듣고 있었다. 그렇게 날이 저물 때까지 그 꿈결 같은 순간이 흩어질까 두려워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저녁 나절이 되어 계곡 아래가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고 양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우리로 들어올 무렵 누군가가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아가씨는 방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추위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마 조금 전에 내린 소나기로 범람한 소르그강을 물 위에서 건너려다가 물에 빠질 뻔한 모양이었다. 무엇보다도 난처한 일은 이미 날은 저물고 어두워져 집에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지름길이 있긴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 지름길을 찾는 건 무리였고 그렇다고 양떼를 두고 내가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아가씨는 무척 놀라고 난감해했다. 무엇보다도 걱정할 식구들 생각에 아가씨는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7월의 밤은 아주 짧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아가씨. 나는 강물에 젖은 아가씨의 발과 옷을 말리기 위해 급히 불을 지폈다. 그리고 우유와 치즈를 가져왔다. 하지만 애처롭게도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뭘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것을 보니 나도 울고 싶어졌다. 그러는 동안 주위는 서쪽 산꼭대기에 안개 같은 어렴풋한 빛만 남기고 완전히 어두워졌다. 나는 아가씨를 목장 안에 들어가 쉬게 했다. 새로 깐 집 위에 만든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모피를 깔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다. 나의 열정은 피가 끓듯 뜨거웠지만 하늘의 맹세코 추워도 나쁜 마음은 품지 않았다. 단지 신기한 눈초리로 아가씨를 쳐다보고 있는 양떼들 바로 옆에서 세상의 어느 양보다도 소중하고 순결한 아가씨가 내 보호를 받으며 편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할 뿐이었다. 밤하늘이 이렇게 깊고 별들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나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그때 갑자기 작은 울타리의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다. 아마도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가씨의 어깨에 양모피를 덮어주고 불이 더 활활 잘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앉았다. 만약 당신이 산속에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다면 모두들 잠들어 있을 때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눈을 뜨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낮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들의 세상이다. 밤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법이다. 그래서 아가씨는 조금이라도 무슨 소리가 나면 몸을 바들바들 떨며 내게로 바싹 다가왔다. 그때 아래쪽에 반짝이는 연못으로부터 길고 구슬픈 소리가 물결치면서 우리 쪽으로 메아리쳐 왔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의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다. 마치 저 길고 구슬픈 소리가 하나의 빛을 끌고 가는 듯 했다. 저건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아가씨도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잠시 뚫어져라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나에게 물었다. 목동들은 마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그럴 리가요. 아무래도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 별과 가깝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이죠. 아가씨의 눈동자는 변함없이 하늘을 향해 있었다. 양모피를 두르고 손으로 턱을 받치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 같았다. 우와, 많기도 해라. 어쩜 저렇게 예쁠 수가.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보기는 처음이야.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럼요. 저기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저 별은 성 야곱의 길이에요. 저 별은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까지 뻗어 있어요. 용감한 샤를 마뉴 황제가 사라센을 쳤을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저것을 만들어서 왕에게 길을 알려줬죠. 더 멀리 있는 저것은 영혼의 차로 4개의 축이 빛나고 있어요. 앞에 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야수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작은 별이 마부예요. 그 주위에 비오듯이 마구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죠. 저 별들은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하지만 모든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뭐니 해도 우리의 별, 목동의 별이에요. 새벽녘에 양떼를 몰고 나올 때, 그리고 저녁나절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도 저 별은 우리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우리는 저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불러요. 아름다운 마글론은 피에르 드 프로방스의 뒤를 쫓아가 7년마다 한 번씩 피에르와 결혼을 하죠. 어머, 별들도 결혼을 해? 그럼요. 하고 별들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을 때 어깨 위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가볍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잠이 들어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였다. 아가씨는 리본과 레이스, 꼬불꼬불한 머리를 사랑스럽게 내 어깨에 기댄 채 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사라질 때까지 잠들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좀 두근거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보내준 이 맑은 밤의 성스러움 속에서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별들은 양떼와 같이 얌전하고 조용한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별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고.